월봉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 진바닥이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트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뚝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거기 자리를 찍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뭐 하락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직 추세 전환은 상승 추세는 아니다.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기막힌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기술적 분석을 기가 막히게 하는 분이죠. 이트렌드 강은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일웅님, 강은보 센터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듣다 보면 마디가 이제 마디 가격입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던데 아무리 검색해봐도 모르겠는데요. 마디 가격, 마디가 이게 뭘까요? 일단은 여러 그 용어로 사용하는데요. 네. 그 1월 1일부터 뭐 1월 30일까지 상승을 하면 상승하고 고점 신호가 나오면 그 다음은 또 그 30일 거래일 동안 또 하락하거나 옆으로 횡보할 때 그렇게 한 마디로 이렇게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수 위치에 따라서 한 50포인트 빠졌으면 밑에 라인이 50포인트 또 빠질 수 있고 그것도 또 마디고요. 기술적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그 용어를 뭐 제가 10여 년 전부터 저 혼자만 열심히 쓰고 있는데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실력은 그 마디를 어디를 마디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3년간 3억을 손실을 보셔야 그 정도의 아픔을 겪어야 이게 보이기 시작한 마디가 있죠. 그러니까 뭐 가령 9월 1일부터 10월 8일이다라고 한 마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강은보 센터장이 이야기하는 마디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딴 사람은 딴 구간을 생각하겠죠. 일단 시장을 바라보는 뭐 시야에 또는 내공에 따라서 그 마디를 분석할 수 있는 건데 일단 가장 심플한 거는 그전 고점과 저점 구간을 마디 기간으로 보고 그 다음 플랜 이렇게 해서 초보 투자자분들을 그렇게 공부해 보시면 뭔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때 마디 가격은 중간값? 그렇습니다. 중간값도 되고 또 중간값과 고점의 또 중간값도 또 한 마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월 옵션 만기에 따라서 또 미스터 마켓이 그 마디를 정하기도 하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마디는 강은보 센터장이 큰 손실 후 지리산에 들어가셨나요? 어느 산에 들어가셨죠? 저는 목포 조선소 지역에서 열심히 목포에 가셔서 이제 일을 하면서 주식 투자 전문가의 꿈을 꾸었던 그 아픈 시련이 있었습니다. 문은주님이 오늘은 검정색 옷을 걸치셨네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리하신데요. 저희가 조금 있다가 그것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분명히 속에 있는 핑크빛 셔츠는 핑크빛인데 겉에 검정을 입었을까? 이 맛에 기술적 분석한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기술적 분석, 또 기본적 분석이 있고 뭐 기술적 분석의 전문가가 있고 기본적 분석에는 워렌 버핏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이번 한 주를 보면 재료는 다 최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다 안 좋게 나왔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강은보 센터장께서 재료에 상관없이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말을 했잖아요. 언더슈팅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거기 소장님이 또 기가 막히게 또 조언을 또 해주셔서 나눠서 사면 더 평균 단가가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나눠서 사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일반 개인 투자자 잡지 못하는 것도 계산을 해서 조언을 드렸는데 그렇게 분할 매수하신 분들이 너무 미국 증시 투자하시면서 너무 좋은 성과 내고 있다고 해서 또 감사의 또 메시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엄청난 쾌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훨씬 높게 나왔잖아요. 그럼 주가는 무너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무너지는 척하면서 안 무너진 거. 이건 이제 기술적 분석 외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일단 이런 부분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엇갈리고 또 최근에 미국 증시의 장중 흐름도 위아래 흔들면서 개인 투자자들 심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서 우리가 김건진 부장이랑 현대차에 대한 재료도 했는데 그 재료가 상당한 악재거든요. 세타 엔진 충당금을 쌓아놓고 뭐 조 단위를
그런데 주가는 또 기술적 반등이 분석으로 하고 있고. 예, 반등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럴 때 상당히 좀 네. 힘들기도 하고 기술적 네. 분석하는 분들은 이 맛에 여기를 못 헤어져 나오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또 들어요. 뭐 약간 뭐 웃음 코드는 아닌데 저번 주에 제가 공영방송 뉴스에 네.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피식 웃음이 나왔는데 뭐 네. 어떤 웃음이냐면 3,300 사이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했던 증권 전문가 몇 분들이 계시죠? 머릿속에 또 떠오르신데 네네네. 그분들이 그때 KBS 뉴스에 섭외가 되시더라고요. MBC나. 그런 걸 보고 증권 전문가님들이 제도권에 계신 분들이 섭외가 되고 이런 바닥 자리에서 하도 안 되니까 기술적 분석 전문가를 또 모시는 걸 봐서 네. 시장의 바닥 사인이긴 한데 재료는 없고. 재료는 없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섭외가 와서 네, 저는 거부를 했지만 왜 네, 거부했어요? 저는 오직 SBS 네. 목동 연구소에만 목동 연구소만. 나옵니다. 네. 다우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일단 그전 고점 자리 3450포인트, 3500포인트를 넘어서는 흐름으로 3700에서 31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단 뭐 오늘 새벽에 마감한 게 3837포인트까지 올라섰고 31,000은 이제 손만 뻗으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네. 이 구간을 넘어서면은 이제 일봉상 61선이죠. 네. 31,500선. 50, 네. 500. 500선까지도 또 더 나아가서 그 전에 9월 12일 날 고점 구간이었던 32,000포인트도. 근데 저는 일단 10월 넘어가기 전에는 저 자리를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다음 주 11월 첫째 주 늦어도 11월 첫째 주 정도까지는 일단은 미국 증시는 우상향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갑자기 어떤 악재가 뭐 돌출이 돼서 급하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동평균선이 이제 그 단기 이평이 일단 정배열로 이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네. 눌림 매수는 좀 적극적으로 서학개미 분들도 이제 보셔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하면은요. 11월 첫째 주 정도까지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상승의 힘이 남아 있고 1차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다우로 갈 수 있는 게 31,500, 네. 60일선 만난다. 그렇습니다. 요거 제치면은 네. 32,000 한 30대까지. 그렇죠. 예. 네. 아니면은 여기 요때 그 위에 또 예. 200일선이 있는데 예. 33,000포인트입니다. 저 자리 가버리면은 이거는 추세 전환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럼 저 자리까지 갈 근거가 뭐가 있냐를 했을 땐 저는 물음표고 뭐 전 어둡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1차 31,500. 네, 네. 약간 더 힘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32,000, 32,300. 거기에서 네, 이제 정도. 서학개미 분들이 뭐 좀 짐을 싸서 한국 증시나 중국 증시로도 약간 방향을 좀 털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복장이 네. 속은 분홍색이고 겉에 검정을 좀 입으셨던 이유가 네. 분명히 그러니까 이 아직 탄력은 살아 그렇죠. 있으나 네, 맞습니다. 네. 검은 것을 입은 건 약간 11월 둘째 주 이후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이후? 그거는 이제 옵션 다음 물을 또 11월 물을 체크하면서 포지션을 봐야겠지만 일단 어둠의 기운을 이제 단기 상승하는 흐름을 덮고 있는 기운이 이제 점점 다가오지 않을까. 이건 예령이죠. 그러니까 예. 지금은 단기 상승세를 즐기셔야 되고 네. 올라올 때 거기서 취하지 마시고 네. 항상 뭐 그런 뭐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파티를 가운데서 놀다가 이제 문 근처에서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저 검정 저 셔츠를 네, 네. 생각하지 마시고 네, 맞습니다. 네. 핑크입니다. 핑크만 네. 일단 네, 생각을 네, 네. 해주시고요.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60일선까지만 좀 이렇게 만나주면 상당히 네. 좋아 보이는데요. 네, 네. 다우는 31,500만 가준다면. 네, 일단 네. 61선까지 안착을 해주면 지수는 옆으로 눕더라도 개별 종목들 반도체 섹터라든가 자동차 섹터 시총 상위 섹터도 그 미국 증시도 좀 우호적으로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가보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일단 1,700포인트에서 11,000포인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늘 새벽에 마감 1,972포인트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그리고 그전 고점 자리가 10월 6일 날 11,230포인트인데 저는 저거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고 네. 11,500에서 11,700 정도 즉 61선이죠. 네. 61선을 녹화하는 흐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일봉상 단기 이평이 다우존스 산업지수처럼 확 돌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눌림 나오면 또 나스닥은 계속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고 일단 중요 포인트는 9월 30일 날 저점 자리가 1572포인트입니다. 1572포인트를 저점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눌림 시 반등해서 11,500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그 기간은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첫째 주 좀 약간 넘어선다 하더라도 11월 둘째 주 전에는 우상향하는 흐름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메인 아이디어는 뭐 60일선 지점인 11,500까지는 뭐 어떻게 됐건 좀 수월하게 일단 올라가고요. 이제 그 다음이 좀 문제일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올라가서 지난 여기가 언제죠? 9월 12일 날 고점인 이제 12,200, 12,300을 가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좀 갈등이 되겠는데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더 열어도 되지 않아요 상방을? 사실 목이 잠길 정도로 12,300포인트까지 열리면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흐름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냐 경기 침체에 대한 인정이 있는데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뭐가 있을까가 물음표이기 때문에 저 같은 뭐 사실 저는 재료를 분석하고 하진 않지만 기술적 분석으로는 저는 손 놓고 그냥 파생 포지션상으로는 그냥 무포로 지켜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검은 기운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거긴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만약 갔다면. 저기 갔다면요. 저는 11,800, 700, 800 만약에 61선 올라오면 거기 넘었어요. 상방 돌파. 상방 돌파.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매주마다 블랙 옷을 입고 이 자리에서 욕을 먹더라도 오히려.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 자리까지 갔다가 저 자리를 만약에 간다면 저는 속임수 패턴이라고 보고 마지막 이제 좀 예를 들면은 풋옵션을 싸게 사기 위해서 일부러 올린다든가 어떤 파생 포지션을 더 유리하게 하는 거지 그게 진짜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11,500 우리 깔끔하게 소시민적인 마인드 61선까지만 가져도 감사합니다. 이런 거 어때요? 맞습니다. 그래도 어딥니까? 감사하죠. 코스피로 가보죠. 코스피 지수는 2,134포인트에서 오늘 2,266포인트까지 또 의미 있게 10월 5일 날 고점이 2,253을 돌파하는 흐름과 일봉상 5위평, 12평을 정배열로 바꾸고 22평은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살짝 들게끔 하는 아주 상당히 이동평균 선상. 우리가 기술적 분석했을 때 이런 각도론 예전 초반에 소장님께서 좀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 각도론도 중요하지만 이동평균선이 고개를 들었냐 머리를 바닥으로 방향을 보고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정배열 역배열보다 중요해요. 엄청 머리가 그렇게 해야 만약에 그 얘기는 미스터 마켓이 반대로 내리려고 하면 돈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놨을 건 그들도 똑똑한 투자자들은 같이 데려갈 수밖에 없는 이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확률이 높은 분석이니까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좀 좋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 저번 주에는 다 정말 운 좋게 시장이 잘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주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일단 이번 주는 2,300을 녹할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외 증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셋째 주, 넷째 주를 향하는 흐름에서 2,300과 2,350 정도 그리고 더 오버슈팅은 2,380까지 열어놓고 있지만 저는 2,300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이제 종목마다 케바케라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웬만하면 파동 단기 분봉을 60분봉을 보면서 좀 엑시트를 하는 전략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키높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미국이랑 우리랑 전 세계가 그럼 우리도 이제 60일을 만나러 간다. 60일선을. 그럼 우리는 저 위에 있어서 2,350까지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2,350과 2,380 정도가 이동평균선 60일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승폭이 상당히 큰 건데 저점 대비 그러니까 2,546에서 2,134포인트를 고점과 저점으로
딱 나누는 자리가 네. 2,340포인트인데 또 그 2,540과 2,340을 또 가운데 또 라인 준 게 바로 2,350, 80선입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소장님도 워낙 깊은 내공의 네.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셔서 지금 바닥에서 이런 차트를 보면 사실 사고 싶은 자리잖아요. 네. 모든 미스터 마켓도 똑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차트가 어느 안정권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추세 상승은 아니다.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라서 저도 일단 기술적으로 조언을 좀 더 드리자면 10월 5일 날 고점 자리가 2,253이었고요. 네. 저점 자리가 2,204포인트로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준 라인은 2,220에서 2,200포인트. 그러니까 2,220은 웬만하면 지지할 것 같고요. 네. 언더슈팅 나와도 2,200을 깨지 않는 한 2,300포인트를 먼저 볼 것이고 그 위쪽으로 2,350, 2,380 이렇게 지수 마디가들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소시민적인 네. 수익 마인드를 보면 한 2,320, 2,350에서는 네. 또 그만 여기까지 또 하고 또 볼까요? 어떤 그런 게 종목들은 좋아요. 네. 어떤 종목은 2,300에 고점을 찍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2,300에 올라가도 바닥에서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 2,350을 가면서 그 종목 해당 좀 늦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막 10% 급등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종목마다 케바케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300을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 어둠의 기운이 다가올 수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경우의 수가 2,350을 넘어서서 좀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면 어떻게 되냐? 저도요. 네, 왜냐하면 네. 제 개인적으로 갈등도 이제 네. 2,350을 넘었습니다. 네, 60에서는 이렇게 돌파를 해보면 네. 무조건 저 위에 떨어지는 뭡니까 저게 121선인가요? 저기는 네네. 그냥 갈 거고 2,500은 그냥 갈 것 같은 네.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121선이 이제 2,420에서 2,500 사이 정도가 되는데요. 네. 아, 요 241선이구나. 네네네네. 그래서 121선은 그 정도 구간인데 저기까지 간다면 그동안 2,540에서 2,134 내려왔었던 중심값을 상당 부분 위로 올린 네.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눌려도 추세 전환 아니야 한데 그런 거리가 재료상 뭐가 있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그때 같습니다. 가면 그때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재료로 뭐 저도 아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인플레이션이 어차피 기대 인플레이션 계속 꺾이고 있고 네. 또 그 실적이나 기업의 실적은 이미 6개월 1년 정도 먼저 선 반영돼서 밑에 바닥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는 뭐가 나올 것이냐를 봤을 때 이제 뭐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아직 안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후면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는 더 여기서 추세 전환할 수 있는 거리가 뭔데 그래서 기술적으로 제가 뭐 여기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월봉 차트를 보면 그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월봉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네. 한번 HTS 통해서 보시면 월봉의 단기 파동들은 여기서 반등세를 주려고 하는데 스토캐스틱 기준으로 20/10이 보조 지표 변수가 20/10이라는 변수는 에너지가 아직 하락이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봉상 주봉상은 단기 반등은 열려 있지만 월봉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 진바닥이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트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뚝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거기 자리를 찍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뭐 하락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직 추세 전환은 상승 추세는 아니다 이 부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 강보 센터장의 기술적 분석과 재료 분석을 합쳐보면 11월 2일이 미국의 11월 FOMC 회의가 그렇습니다. 있는 날이거든요. 또 11월 중간 선거도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게 11월 2일까지 2,300 25시까지 갖다 대는 거예요. 10월 말에 60일선까지 하고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그냥 떨어지는지 그게 재료로 작용해서 그 부분도 있고 중국 증시가 바닥에서 외바닥을 만들고 있거든요. 눌렸다가 그들이 좀 땡겨주면 2,350을 넘어가는 흐름도 중국의 훈풍에 의해서 같이 맞물려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미국 중간 선거가 또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건 진짜 뭐 민주당이 이겨야 뭐 좋은지 뭐 그거는 솔직히 다 후행적 해석입니다.
삼성전자 가보죠. 네, 일단 삼성전자는 뭐 여러분들이 그 57,000원, 8,000원짜리까지는 잘 57,300원까지 올라왔는데 네. 제가 레인지를 58,900원으로 좀 올리자고 했습니다. 네. 옆으로 지금 눌림도 나오지도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그 대신 97,000원 근처에서는 제가 비중을 좀 다 정리하자 해서 SNS 방송 통해서 말씀드려서 좀 고점 대비해서 좀 눌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대비해서는 덜 올라갔기 때문에 덜 빠지고 있는 거고 저는 58,900원 정도까지는 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봐더라도 58,000원이네요. 네네 충분히 가지 않을까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다시 재매수를 하고자 하신다면은 일단 58,900원 갔다가 좀 내려왔다가 좀 천천히 삼성전자는 호흡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저쪽 약간의 고층에 계신 분들은 네. 여기서 대응을 한들 저는 그냥 배당 받으시면서 한 2년 정도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현재 56,500원인데요. 네, 앞서 네. 말했던 이 코스피와의 키높이를 따지면 역시 네. 58,000원은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네. 무난하게. 네. 네, 그쵸? 어쩌면 뭐 같은 2,350 훌쩍 넘어올 때 59,500원, 네. 뭐 6만 원 뭐 근접해서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은 좀 그나마 네. 한숨이 좀 여유 있는 네. 기술적 분석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너무나 뻔해가지고 이걸 세력들이 또 반대로 할래나? 네. 근데 뭐 여기까지 만든 것 자체도 세력들도 감사하죠. 돈을 많이 네, 네. 쓴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원달러 환율 뭐 아직 한 30초 정도 남은 것 같아서 일단 전고 라인이 1,442원으로 9월 28일 날 고점이었고요. 또 10월 17일 날 고점이 1,441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달러 기준, 그러니까 역외 환율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원달러 기준으로 보면 쌍봉을 맞고 지금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오버슈팅으로 1,400 한 7, 80원 갔다가 헤드앤숄더 패턴 만들까 했는데 다행히 쌍봉 패턴으로 내려오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1,380원까지는 하방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요거랑 맞물려서 지수가 어디까지 가는지 체크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지막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원달러 환율 그 쌍봉 적용을 하면 네, 여기 1,400원이 깨지는 네, 그렇죠. 1,390원 여기만 깨져도 그렇죠. 상당히 네, 네. 상당히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1,397원까지 10월 6일 날 1,400원 네. 한번 이탈을 했었던 모습과 쌍봉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 기술적으로는 여기만 또 깨면 1,390원을 또 깨겠다라는 거고 네. 단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한 5, 6거래일 그 구간에서는 옆으로 횡보했었던 구간과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한 방에 깨기는 좀 어렵다 해서 또 버퍼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수랑 원달러 환율이랑 맞물리면 어느 네. 정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수의 아까 2,350, 네. 20 원달러 환율이 1,397원 여기랑 그렇습니다. 딱 갖다 대놓고 네. 다음을 우리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님, 우아 홍보센터장님, 흥보센터장님입니다. 목돈연구소와의 의리 멋집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은 날 이 트렌드 강흥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연구소